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 인터뷰 아나운서 김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올 한 해 오산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민선 7기에서 추진해온 핵심 프로젝트 성과를 내는데 목표를 두겠다라고 시정 운영 계획을 밝히신 곽상욱 오산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상욱 오산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3월이 시작이 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본격적으로 2021년도가 좀 시작된 듯한 그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참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 회장에 이어서 최근에는 제9대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선출이 되셨는데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역의 이제 교육 문제가 이제 단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것은 안 되고 지역에서 같이 협력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전국에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교육은 결국 애들이 학습하면서 학교 가고 싶다, 재밌고 또 행복하다 이런 말이 듣도록 한번 해보자. 북유럽 국가, 많은 선진 국가들은 아이들 학교 가고 싶어 한다는데 경쟁보다는 또 재미도 있고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한다는데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한다는데 이런 일들을 잘해보자. 이것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예요. 60개 도시가 회원 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상호 지역에 대한 여건이 서로 또 차이도 있지만 네트워크를 협력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진정으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협의의 역할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회장을 좀 제가 맡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생학습 지방정부협의회는 177개의 지방정부가 회원도시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또 함께하고 있어서 252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또한 또 어깨가 무거운데 저에게 회장의 소임을 또 주셔서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의 역할을 제가 이제 이끌어야 하는데 결국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고 아이들은 혁신교육으로 또 평생교육은 시민교육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지역에서 역할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역할 때문에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싶고 또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 여생을 살 수 있는 이 교육 문제 너무 중요한데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모든 협의회의 공유와 또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고요. 또 세계적인 평생학습 도시들과 함께 또 연합해서 글로벌 포럼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도 하는 그 역할에 저희 협의회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책임감이 더욱더 막중하실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잘 해내실 거라고 굳건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또 대한민국의 이 평생 학습 문화 확산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평생 교육은 단지 여가가 있어서 지역에 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교양 강좌가 열리면 그런 데 가서 뭘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고 건강관리도 하고 이런 것에 인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취미와 교양만을 위한 것은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평생교육의 전부가 아니고 평생교육은 그야말로 성인이 되어서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표현 썼듯이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 정말로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전문성을 갖다 하더라도 이제는 직업이 4차 산업시대에 많이 바뀌고 또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런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생교육이 아이들은 혁신교육으로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본인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또 언어 그리고 문화
그리고 또 건강, 또 직업, 이런 모든 영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 재교육을 통하고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삶이 풍성해지고 또 재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설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결국 평생 학습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오산시처럼 이제 아이들의 혁신 교육을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지원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영역을 찾아서 학습을 하는 그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시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 스스로 평생교육에 참여를 했을 때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민 역량을 키워가는 교육, 그것은 결국 평생교육의 장에서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계속 배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시장님 말씀처럼 저 정말 평생 계속 배울 수 있는 거를 좀 발굴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삼선 시장으로서 정말 뚝심 있게 추진해온 교육 정책을 통해서 좀 가장 크게 얻은 성과가 있다면 뭔지 참 궁금해요. 지역마다 교육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너무나도 관심이 높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오산시는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되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떠나는 분들한테 왜 떠나냐 물어보면 50% 이상이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오산시가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지역에서 잘 키울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집중한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러한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또 많은 지원과 또 지역사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함으로써 이제 혁신교육이 꽃을 피웠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혁신교육 도시 하면 오산시가 늘 손꼽힙니다. 실제로 정주성이 좋아졌느냐? 이제는 교육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뭐 인근 수원이나 뭐 이런 곳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돌봄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빅데이터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러한 보육과 교육 문제가 정주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과거의 수치보다 2배로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인구도 굉장히 늘고 있지만 정주하는 기간이 한 70% 이상 이렇게 상승됐습니다. 많이 상승했네요. 그래서 실제 교육의 여건 개선이 네.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주성 여건이 좋아졌다.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뜻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여건을 통해서 정주성을 회복하는 그 일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수치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더욱더 뿌듯하심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교육도시 오산에 좀 새로운 비전이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교육 기반 AI 특별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이 말씀을 많이 하고, 또 AI 시대에 많은 일자리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걱정을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오산시에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디자인 싱킹, 일명 드로잉을 하게 하고 3D 프린팅, 코딩, 이런 드론, 자율주행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여건을 실제 해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교육지구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오산시는 일반 고등학교 3교구가 있습니다. 이 3교구에 AI 로봇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연계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또 세교고등학교를 졸업한 AI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인근의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이런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선취업 후 진학도 할 수 있는 연계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교 2지구의 개발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AI 특성화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AI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AI 특별 도시를 선언을 했고 또 오산시 전역이 AI 스마트 시티를 선언했고 우람뜰 개발 약 18만 평이 개발되는데요. 그 중심에 AI 스마트 시티가 핵심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최고의 GPU 4차 산업 시대의 AI의 전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오산시 우람뜰에 유치되고 그에 따라서 삼성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대기업들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래서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그야말로 오산시는 AI 특별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 준비를 교육을 기반으로 콘텐츠로 해서 스마트 시티 조성, AI 시티 조성까지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은 AI라는 교육도 배우고 하니까 참 재밌을 것 같고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와중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학교 시절에 아까 일반고에서도 4차 산업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사회에서도 메이커 교육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드론, 3D 프린팅, 코칭 이런 것들을 직접 수업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었고 플러스 이제 청년 대학생까지 실제로 창업 창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명 태그 캠퍼스,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그로잉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30대 청년까지 실제로 체험하고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일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교육 외에도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이제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11년 차 오산시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삼선의 기회를 주셨고 그동안 오산은 관광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산이 교육과 문화 관광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소개를 드리자면 자연생태 학습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연생태 체험관을 시청 공유지에 저희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근처에 광장문화까지 도입을 해서 차 없는 거리까지 시민들에게 광장문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도시에 학생들이 놀러 올 수 있고 탐방할 수 있는 자연생태 체험관을 곧 개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이 주변 도시에 많은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덮개를 씌워서 그 위에 3,000평 위에 반려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려 시대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또 기여하고 또 반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오산에 찾아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큰 관광 시너지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미니어처가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내에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볼거리,
또 오산의 이야기, 정조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관광에 오면 특별한 미니어처를 구경할 수 있도록 미니어처 빌리지가 7월에 또 완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미령 평화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처음으로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그것도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6.25 전쟁의 역사,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워주고 또 더 나아가서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한미호 동맹과 남북과의 협력의 장을 만드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것 또한 관광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니어처 테마파크 옆에는 안전체험관을 또 만들어서 요즘 안전이 화두인데요. 체험할 수 있는 장을 경기도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또 그 옆에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 세트장 그리고 더 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2부작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또 구경 올 수 있도록 휴센터를 만들어서 커피와 또 포토존, 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외부에서도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이외에도 이제 오산시에는 우량기 수목원이 있고요. 최고의 수목원입니다. 그리고 또 독산 산성에 있는 오산시가 그야말로 이제는 문화와 관광의 인프라를 갖추는 시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든 해서 오산을 투어를 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올해 만든다.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들께서 또 체육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육관, 시민회관이 이제 철거되고 그곳에 최고의 문화복합체육센터가 지금 건설 중인데 이것도 8월 달에 개장이 되면 오산천의 인근의 그 환경, 아주 멋진 환경과 함께 더불어 체육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민시설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올해 6월, 7월, 8월에 네. 교육 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 인프라까지 다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러 와서 오산을 구경하고 많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네, 가까워서 네, 꼭 네.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또 지난달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오산시에서도 좀 이 코로나19 상황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파괴되고 참 시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6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요양시설, 의료시설 먼저 시작을 하는데 시민 여러분은 한 5월, 6월 정도면은 시민 여러분들도 기회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염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접종에 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또 병원, 약국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이어졌을 때 쉼터도 확보하고요.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 주셔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시장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민 여러분, 2021년 한 해 코로나19로 참 어렵습니다만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K-방역의 실천으로 꼭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2021년은 오산시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가 교육과 문화, 관광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일에 완성될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2021년이 되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많은 성원해 주시고 늘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올해는 오산시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이 교육도시 정책의 핵심 가치를 담아서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교육 공동체로서 확고히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 인프라까지 잘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YBC 스페셜 인터뷰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